힘내세요. 힘내세요. 조영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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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사 받으시기 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사 받으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 임하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제가 정통 미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짝이 없는데 검찰 조사를 충실하게 잘 받고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하고. 오늘 오전 8시입니다. 조영남 씨가 결국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최남민 변호사, 11시까지 조사할 수도 있다. 검찰은 너무 조사할 게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검찰은 왜냐하면 또 한 번 소환하고 다음에 또 소환하기가 또 일정 조율도 어렵고 하니까 이번에 소환한 김에 이제 이렇게 쭉 일사천리로 이제 좀 소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변호사도 대동했기 때문에 조사를 뭐 장기간 받아도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 얘기를 한 게 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정통 미술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거에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호사랑도 없었다. 상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많은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조력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게 이 사기의 지금 사기로 피의자인 거거든요. 사기 범죄의 피해자. 그럼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전에도 어떤 뉴스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하게 된 이유는 내 작품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였지 돈을 벌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 말을 다 일련의 같은 그 기저에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물론 조수를 썼지만 그 조수를 써서 내 그림이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즉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즉 저기서 난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 미술의 관행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기인 줄 몰랐다. 그러한 의도인 걸로 보이는데요. 변호사로서의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조영남 씨가 할 수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게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수님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자회견 했을 때하고는 많이 좀 후퇴한 얘기죠. 그렇죠. 많이 이제 처음에는 기자회견을 뭐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띄엄띄엄. 물론 이제 제가 최초 인터뷰는 제가 사실 했었는데 조영남 씨가 이 사건 직후에 언론과 접촉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또 조영남 씨 스타일이 원래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법률 자문을 좀 받았겠지만 계속해서 언론에 흘러나가는 얘기들이 본인한테 긍정적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검찰 소환 직전에 기자회견을 한번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결국 하지 않았고요. 오늘 이제 출두해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자기 심경만 밝혔고 본인은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사기가 지금 관건인데 이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해명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범죄가 세 가지죠. 하나는 사기죄. 30여 점을 1억 6천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그게 수사 과정에서 더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왜 단순한 취미 활동이면은 왜 똑같은 거를 배경만 좀 바꿔서 여러 개를 그려서 막 팔았느냐. 거기에 대한 그걸 구별해야겠고 또 하나는 저작권법이죠. 저작권을 미국에서는 그런 판결이 나온 적이 있대요. 대작 화가한테 저작권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이거는 또 친고죄이기 때문에 송기창 화백이 대작은 했지만 그분이 또 사실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분이 또 근데 친고죄라 또 안 하면 또 판결이 재판까지 안 간다는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명예훼손이죠. 우리나라 미술계 다 그래.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술인들이 또 화를 내고 지금 명예훼손을 소송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 범죄가 있는데 오늘 검찰에 가면서 얘기하는 거는 나는 가수인데 정통 화가도 아니다. 이 얘기는 나는 그냥 그린 건데 왜 나만 괴롭혀? 뭐 이런 뜻으로 봐서 법에서 앞으로 굉장한 공방이 예상됩니다만은 일단 액수가 자꾸 더 나온다. 그러면은 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냐. 수입 소고기를 횡성하느라고 속에서 판 거랑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액수가 자꾸 더 나오면 제가 보기엔 빼도 박도 못할 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액수가 커지면 사기죄에서 액수가 커지면 불리해지는 거죠. 네, 행위에서. 그리고 이제 예. 액수가 더 커지면은요, 일정 액수가 넘어서면 이 형법상 사유가 아니라 특정 그 경제범죄 가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너무 이건 미수결 간행이야 뭐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예를 들면은 팬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미술계 원로들이 이건 관행이 아니다 하면서 점점 더 약간 이렇게 커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변호사가 제 생각입니다만 보통 변호사들이 저런 데 출두할 때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많이 조언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진지한 사과 이외에는 그냥 검찰 들어가서 수사할 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절부절했군요. 옆에 그래서 매니저가. 굉장히 아마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워낙 예.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도 말씀도 잘하시고 본인의 생각도 많이 밝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저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아마 변호사도 그렇고 많이 마음을 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0년 예술 인생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 이미지로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농담처럼 합니다만 연예인들도 사실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냥 이미지로 먹고 사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실력으로 그러니까 그대들의 사생활과 상관없이 난 이분의 예술적인 면이 난 너무 좋아서 그냥 존경하고 그냥 난 팬이야. 근데 전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도 저 장소에 팬클럽 회장이 와서 뭐 힘내십시오 이렇게 응원하는 이제 팬들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만 예. 개인적으로 저는 조영남 씨는 그 탤런트 본인의 그 재능 때문에 팬들이 저는 계속 있었다는 생각이 비중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50년 예술 인생이라고 하는데 조금 제가 아까 저분이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최담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정통 미술도 하는 사람은 아닌데라고 오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왜 처음에 마치 미술계를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미술계 관행인데 이런 말을 했던 것 본인이 한 말을 이렇게 뒤집는 것은 50세 예술 인생을 산 거장이 할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늘 속상했던 장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재킷을 입고 오셨는데 거기에 숫자가 전에 윤여정 씨와 이제 함께 나온 그렇죠. 아들들의 생일이 이제 상징적으로 적혀 있는 숫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 28일생, 7월 23일생. 근데 저는 과연 이 자리가 떳떳한 자리이고 아들들 저렇게 또 한번 노출시킬 만한 저런 옷을 입고 오는 것이 과연 아들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장일까? 저런 부끄러운 자리에는 전 오히려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저 옷을 입고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이 참 많았습니다. 네. 예. 글쎄요. 강 팀장님 생각 어때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만큼 조영남 씨가 조금 궁지에 몰려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옷이 좀 특별한 옷이잖아요. 그렇죠. 이 옷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본인이 직접 얘기했고요. 예. 사실 이제 조영남 씨가 윤여정 씨하고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 한 30년쯤 지났는데요. 여러 가지 애증의 관계를 둘 다 연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선이 그렇게 쏠려 있었는데 조영남 씨가 두 아들을 이제 윤여정 씨가 이혼한 이후에 윤여정 씨가 양육을 했지만 유학 시절에 두 아들에게 유학비를 다 지원을 한다든지 각별하게 두 아들에 대한 애정 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성년이 된 이후에도 본인이 어린 시절을 같이 함께하지 못한 애틋한 부정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근데 조영남 씨 스타일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뭐 개그맨은 아니지만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대에서도 노래를 부르다가 멘트를 해도 항상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데 그렇죠. 저런 행동 하나도 어떻게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소탈하게 살아온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윤여정 씨랑 이혼하면서 거의 돌보지를 않았답니다. 둘째 아들은 또 틱 장애까지 해서 윤여정 씨가 혼자 생계형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연예인 활동도 김수현 작가가 해서 겨우 꾸려나갈 정도로 애들 유학 보내고 하는 거를 윤여정 씨가 가슴에 사무치고 해서 방송국 복도에서 조영남 씨랑 부딪혀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감정이 많고 아들들도 조영남 씨를 거의 좀 외면하는 정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런 번호 달고 한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 좋아 보이진 않고 오늘 또 팬클럽이 와서 또 파이팅하고 하는 것도 참 자기 팬클럽이 자기 출두하는 거 힘내라 이런 거는 좋지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죄를 졌냐 안 졌냐 하는데 예. 거기 가서까지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민주투사 같이 저런 필요는 예. 없지 않느냐. 그 장면 한번 네. 볼까요? 여기 속초지청이니까 속초까지 팬들이 달려간 겁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영남 씨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저도 여러 번 보고 댁에 가서도 항상 그림을 그리는 자신을 자랑을 하고 그리고 그 대작했다는 분도 조영남 씨의 그림을 그 옆에서 도와주고 한다는 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신 건 왜 오신 거예요, 근데? 아 오늘 여기 저 조사받으러 오신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좀 힘내시라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조영남 씨는 사인만 했다는 거는 그러면 거짓인가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다 그리고 사인하고 하는 모습을 봤지 다른 사람 그림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거는 저희는 뭐 전혀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네, 팬의 입장인 겁니다. 서울에서 속초로 가는 동안에 휴게소를 들릴 테니까 기자들이 이제 다 따라붙었어요. 네네. 3명이 움직이는데 시킨 국수를 거의 못 먹었다. 그러니까 네. 조영남 씨도 굉장히 지금 좀 예민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조영남 씨는 벌써 일주일 전에도 링거를 3일간 맞을 정도로 예. 어쨌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아마 힘들 겁니다. 지금 가장 힘들 건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어제 오전에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다는 뉴스를 처음 접하고 예. 오늘 출두하는 시간과 맞춰서 새벽 4시부터 계속 팔로우를 저희들도 했는데 예. 예, 저 장면이 지금 휴게소에서 홍천 휴게소에서 아마 아침 식사하고 나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 식사를 사실 뭐 입맛이 당연히 없었겠죠. 거의 남겼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또 같은 일행들하고 어제 듣기로는 이제 당뇨가 좀 있습니다. 조영남 씨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차피 서울에서 1시간 40분에서 50분이면 속초까지 가지만 예. 중간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천천히 좀 길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가군요.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예, 8시에 속초지청에 도착했고 이 휴게소가 6시인 거니까 예. 여기서 속초 거리를 감안하면 굉장히 일찍 출발한 그렇네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요. 조영남 씨가 논란을 다 겪고 이런 어떤 연예인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과거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조영남 씨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교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논란에 너무 많이 휩싸여서 예. 사실 아까 최민수 씨 얘기했지만 최민수 씨도 그 배우로서는 정말 훌륭한 배우지만 예. 자꾸 논란에 쌓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자꾸 퇴색이 된단 말이죠. 조영남 씨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조영남은 정말 대단합니다. 50년 가수 생활 중에 정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최고의 가수로 평가를 받지만 저렇게 여러 가지 뭐 이혼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친일 발언이 굉장히 그게 좀 컸죠. 예, 예.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을 만큼 힘들었고 그런 일이 겪고 난 다음에 또 뭐 학력 이전 논란의 그 큰 화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신정아 씨 관련 부분도 예. 그렇고 최근에도 신정아 씨하고는 어떤 뭐 여자친구니 아닌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그림과 관련된 또 협업 관계로 알려져 있고요. 또 뭐 아나운서 발언 논란이라든가 또 뭐 제작 발표 때도 돌발 행동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능 프로그램에 또 한동안 출연하면서 그런 돌발 행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이 돼서 조영남 씨 그러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약간 좀 그런 어떤 논란 속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예.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자면 조영남 씨에게 원망하고 실망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또 조금 전처럼 몸도 좀 안 좋으시고 이런 분이 밤 11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 또 개인적인 팬으로서 걱정도 사실은 되는 것이 사실인데 예. 이번 사건을 저니까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영남 씨가 직접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농담처럼 재수교를 내가 괜히 만든 게 아니다. 재수교가 뭐냐면 운 좋다 할 때 그 재수 있잖아요. 예. 재수 좋다 할 때 그 재수랑 종교의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나는 참 재수가 좋다. 예. 재수가 본인도 좀 아는군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뭐 자기의 행복한 삶을 이렇게 이제 빗대면서 이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재수가 좋아서다. 그런데 문제는 실력 있는 사람보다는 운 좋은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게 또 이런 이제 그 마인드를 TV에서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조영남 씨가 이번 일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변해야겠구나. 세상은 재수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라는 진리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에 또 호재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한강 씨가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라는 맨부커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2년 전인가 6번째 소설을 내놓을 때 했던 말이 그 5.18 이런 이제 이야기를 소설로 쓴 장편 소설을 내면서 예. 한강 씨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정말 이 작품 하나를 냈는데 내가 너무 큰 고통을 겪었다. 어떤 날은 들어가서 세 줄도 못 쓰고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어쩌면 창작을 하는 사람, 예술인들은 어떤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금 이따 이승철 씨도 나오겠습니다만 노래를 뭐 만들 때도 그렇고 부를 때도 그렇고 정말 본인의 어떤 그런 사명감, 소명감 이런 것들로 일을 하는 분들이 사실 예술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런 표현들은 좀 이번 계기로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이 조영남 씨의 가장 큰 논란이 아마 7.1 논란이었어요. 그때를 저희가 한번 보니까 이때는 공개 사과 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9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과 안 한다라는 좀 여론도 있었는데 좀 하긴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에 검찰 소환 그러니까 쭉 미뤄왔지만 검찰 소환을 받으면 기자회견을 할 거다 이제 많이 관측이 됐었는데 그런 시간도 좀 촉박하기도 했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검찰 출두해서 거기서 짤막하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말을 좀 적게 하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조사를 다 받은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하겠다.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다. 아마 그때 소상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한 11시 정도까지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72살이기 때문에 좀 고령이니까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아마 휴식 시간도 많이 줄 겁니다. 많이 주면서 할 거고요. 저는 참 이게 예전에 그 친일 발언은 다시 방송을 복귀하고 안 하고의 문제였어요. 그 정도 이미지? 근데 이번 거는 첫 번째로 먼저 형사 관련입니다. 형사. 그러니까 밥이 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소송을 당하는 거는 민사소송을 당하는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형사죠. 물론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는 일반인이 검찰청에 들어갈 때 그 압박감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당연히 안 넘어가는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은 지금 크게 본인이 가수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미술을 그리는 거에 대해 화가인 거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미술가로서의 화가로서의 명성이 계속 이어질까? 어떤 사람이 앞으로 구매를 할 때 선뜻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는 물론 거기 화가로서의 탤런트 플러스 조영남 씨로의 그 명성이 더해져서 그림의 가치가 매겨졌다면은 이제는 그 그림의 가치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은 맞는 거죠. 유 대표님 뭐 아니 그 민원 중에서 검찰 민원 중에서 제일 큰 민원이 빨리 좀 불러달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오늘 가서 좀 후련할 수 정신적으로 힘드니까요. 그동안에 수면제 먹고 자고 닌게로 꼽을 정도로 언제 불러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오히려 가서 후련하게 있는 거 좀 다 털어놓고 빨리 손 털고 그다음에 사과할 거 하고 이래야지 고령이라는 핑계도 사실 안 돼요. 요새 72세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 살 더 많은데 마라톤을 100m 정도 뛰는 것처럼 한다잖아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세요. 펄펄 날르지. 요새 70대는 고령이라는 핑계 대면 더 어떻게 보면 비난받으니까 그런 거는 핑계 대지 말고 진짜 팩트 몇 개 그림해서 어떻게 팔고 얼만큼 자기가 대리작가 했는지 대리작가도 한 명이 아니라잖아요. 여러 명이면 진짜 몇 명인지 어차피 다 밝혀지거든요. 다 털어놓고 빨리 손 털고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이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올 때요. 조영남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